이야기는 투잉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날의 일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민감한 시기에 나라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을 경멸하거나 보이콧하지 마세요. 그녀는 하노이에서 꽝닝까지 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큰 버스였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 한 자리씩 건너 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버스 차장이 수원딩 지역을 지날 때 발생했습니다. 버스 차장이 손님들로부터 목적지를 확인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고, 버스 차장이 한 손님에게 다가갔을 때 손님은 꿰보라고 말했고, 버스 차장은 그 손님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어느 나라? 중국이라고 큰 소리로 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님은 아니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사는 차를 멈추고 그 손님이 차에서 내리도록 조치했고, 강제로 버스에서 하차를 당하던 한국인은 내가 30년 동안 베트남에 살았으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핑 씨는 나는 그가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착용한 것을 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며, 그녀는 그 한국인이 박민성의 꾀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손님들은 충분히 그를 도울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노이에서 3에서 4일 전 겪었던 상황도 언급했는데, 길거리 레몬티샵에서 한국어가 들리자 옆에 있던 한 그룹의 젊은이들이 테이블을 바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회항사태나 다낭 한국인 격리 사태 등은 많은 언론에서 다뤄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위에 언급된 사례같이 코로나 이후 베트남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 기피 현상, 차별, 혐오, 이런 마이너스적인 생각들이 불안한 시국을 타고 세계 곳곳에 퍼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크게 일고 있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 역시 그러한 차별과 혐오 등의 감정으로 촉발된 사태죠. 사실 서구권에서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 사회 곳곳에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20대 청년이 미국 뉴욕 백화점에서 벨트를 사고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고객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이 카드가 어디서 났는지를 취조합니다.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백인 좌석, 흑인 좌석 따로 있던 예전 시절이 아닙니다. 2013년의 이야기입니다. 흑인이 자기 집 앞에서 열쇠를 못 찾아 두리번거리면 도둑인 줄 알고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합니다. 비주장 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뉴스도 빈번하게 들립니다. 흑인 가정에서 백인 경찰이 검문할 때는 따지지 말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라는 교육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만 있을까요? 이번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 과정에서 흑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흑인들의 황인종에 대한 차별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위를 계기로 치안이 불안해진 틈을 타서 무차별하게 약탈을 일삼고 약탈의 대상이 한인 상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예전 LA 흑인 폭동을 연상케 하네요. 우리 같은 황인종 역시 차별을 받지만 나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아시아 황인종 중에 최고 대접을 받고 있고, 그 다음 중국, 인도, 한국 등등. 다시 말해 국력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백인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우월성은 아직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니까 동양인으로 보여서 차별당하고, 확진자 수가 초기에 좀 늘어났다고 차별당하고, 백인이 아니라고 차별당하고, 물론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보여주며 세계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런 불합리한 차별을 이겨내고 만든 성과로 한민족의 강인함과 긍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다가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할 정도로 한류라는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이제는 K-팝, K-푸드, K-방역, K-방산 등 세계의 한국의 위상을 널리 떨쳐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유럽과 미국 등의 여행 가서 불안한 치안과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에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한국은 카페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놓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나라이며 새벽까지 길거리를 배회해도 안전하며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는 나라이고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우면 경찰서에 갖다 주고 누군가의 짐이 거리에 쏟아지면 모두들 모여 주워주는 나라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이 소원을 아시나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음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김구 선생님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이미 남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부강하며 생활은 풍족할 만큼 경제력을 쌓았으며 전 세계의 대한민국 한류의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차별받는 대상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전 세계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이상 슬기로운 벤남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